5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우리는 다시 같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요. 그냥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따뜻했고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마주했는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었지요. 며칠 후 친구가 물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첫날 밤이 어땠냐고. 저는 그날 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마주한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사랑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도 이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올해로 70살이고 박혜진입니다. 어느 날 제 삶이 변했습니다. 다시 설레고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들려드려야 할까요? 그날 시장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약방 간판을 보았던 순간부터, 아니면 유리창 너머에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날부터, 또 아니면 제가 쓰러졌던 그날부터.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 모든 순간이 제대로 전해질까요? 아마 처음부터 들려드리는 게 좋겠지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떠나가는 것이고 혼자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랑을 했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20살 무렵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 박준석.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늘 따뜻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웃곤 했습니다. 그가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혜진 씨 손은 늘 차갑네요. 라고 말할 때면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에서는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한약방을 이어받아야 하는 장남에게는 어울리는 배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한약방 집안 장남과 결혼하면 고생만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싶었지만 결국 가족의 뜻을 거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랑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떠났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며 이제 가정을 지킬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장에서 국수를 말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자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떠난 빈집이 낯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이제는 사랑 같은 감정은 필요 없다고.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평소처럼 장을 보고 가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면서도 낯선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약방. 여기에 한약방이 있었나?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만 저런 가게가 있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무심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한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손길, 익숙한 등, 능숙한 움직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저도 모르게 시선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 그 손짓, 정말 그 사람이었습니다. 50년 전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 눈빛 그대로. 저는 정신없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유리창 너머에서 마주쳤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그 길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피하고 싶었지만 돌아가자니 괜한 일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 바쁜 척, 한약방이 있는지도 모르는 척 그렇게 지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약방 문이 열리더니 그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도 계속 걸어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혜진 씨, 그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의 물음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 살았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이 대화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난 사람이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도 감기에 잘 걸려요. 그때도 몸이 약했잖아요.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그는 늘 한약을 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멀리 밀어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는 딱 잘라 말했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은 여전히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안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북적였고 익숙한 소음이 귀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의 다정한 눈빛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애써 다잡으며 일에 집중하는 순간 낯익은 이름이 대화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새로 생긴 한약방 원장님 말이에요. 어디서 온 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었다던데 사장님 혹시 저 사람 아세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몰라요. 그 말과 함께 다시 떡볶이를 휘저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장님이 이 동네 토박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기 사셨으니까 알지 않아요? 글쎄요. 예전에 살았어도 다 아는 건 아니죠.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약방 이상하지 않아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젊은 여자가 매일 들락날락 한다던데. 둘이 꽤 다정하다는 말도 있어요. 대화는 점점 뒷말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이제 상관없는 사이입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든 제 알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만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걸까요? 저는 생각을 지우기 위해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환자인 걸까? 아니면 다른 관계일까? 그저 약을 짓는 장면이겠지. 그런데 그 여자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도 자연스럽게 웃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50년이 흘렀는데 내가 뭘 기대한 거지? 손끝이 싸늘해졌고 괜한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혼자가 편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은 마치 아주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온 사람들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약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였던 것도,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애써 무관심한 척했던 것도 전부 저 자신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그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곳을 바라봤다가는 제 속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익숙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는 가게 한쪽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에게 떡볶이와 어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가 맛있다고 들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그때도 음식 잘했잖아요. 기억나요? 감기 걸리면 따뜻한 죽 끓여줬던 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잠깐 멈췄습니다. 그 기억은 잊고 싶었지만 그가 다시 말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랬었나 보네요. 말을 얼버무리며 다시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가게 정말 좋네요. 사람들이 자주 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제 마음 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소문에 대해 묻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그 여자와는 무슨 관계일까? 그 여자는 왜 매일 한약방에 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국물도 드세요. 그저 그것만을 말한 채 저는 국물을 떠서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제 감정을 모른 척하며 시간을 흘러보내는 중 가게 안에서 사람들이 한약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약방이 며칠째 문이 닫혔던데 보셨어요? 누군가 툭 던진 말에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닫혀 있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픈 건가? 아니면 어디 이사 가려고 하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떡볶이를 접시에 담고 어묵 국물을 따랐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갑자기 화살이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손님들은 여전히 궁금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든 말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걸까? 정말 이 동네를 떠나려는 걸까?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거지?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리만큼 신경이 쓰였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려고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시장을 지나가는 길. 무심코 한약방 앞을 지나는데 닫혀있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괜히 신경 쓴 게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궁금해했는데 그는 너무도 평온한 얼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손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는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몇 년째 정기적으로 무료 한방 치료를 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며칠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 일이었나? 아니, 나는 대체 왜 자꾸 이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짐을 들고 있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고 언제나처럼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듯했고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채소와 양념들이 길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금방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진 씨,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가끔 무리하면 그래요. 신경 쓰지 말아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짐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대 때도 그러더니 왜 몸을 안 챙겨요? 그 말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밀어내려는 듯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챙겨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저를 일으키고 짐을 챙기더니 한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챙겨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를 믿어도 될까?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를 마음에 들이기엔 저는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주 드나드는 그 젊은 여자는 누구인지, 또 그의 마음은 어떤지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궁금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제발. 건강 좀 생각해. 난 괜찮아. 환자들이 먼저야.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목소리. 제가 오해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장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오늘도 가게 일 바쁘시죠?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늘 그렇죠. 원장님도 환자들 많으시죠. 우리는 서로를 원장님과 사장님이라 부르며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런 순간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분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그분께서 한약방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익숙한 손길로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끓는 물을 따르며 잔잔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한약재의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혜진 씨, 아직도 감기에 걸리시면 그냥 버티시나요?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그럴 힘도 없어요. 감기에 걸리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죠. 그럼 누가 챙겨주시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사소하지만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지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앞으로는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니 그는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한 감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전과는 다른 형태의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50년 전 하지 못했던 말들과 지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뜨겁고 격렬한 사랑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젊은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따뜻하게 서로를 지켜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첫날 밤, 그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섣불리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닿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그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어디에도 조급함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묻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과거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손. 그러나 여전히 다정한 손이었습니다. 손이 차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발로, 그리고 가슴으로 번져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망설임과 함께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 그가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와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의 온기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치고, 한약향이 은은하게 방 안을 감쌌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 속에는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늦게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50년을 돌고 돌아 다시 그 사람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사랑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물샘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